안녕하세요. 중간권리자 성장기 미들맨의 인터뷰 컨텐츠 미더맨. 오늘은 이직스쿨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경영하시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 김영학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미들맨 구독자분들께 본인 소개 및 하시는 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이직스쿨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뭐 아직까지 회사라고 보기에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어찌됐건 이직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학이라고 하고요. 저는 15년 동안 컨설팅 베이스의 일을 계속 해왔고요.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고민이나 고충들, 그게 단순히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하고도 결부져 버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같이 접근하게 돼서 이직스쿨을 5년 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직스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일단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네네. 이름이 이직스쿨이니까 네, 이직을 시켜주느냐? 그렇죠. 예, 안 해드립니다. 네. 예, 이직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이직을 시켜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헤드헌터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고 상담을 받고 뭐 컨설팅을 받으시는 와중에 이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회들을 보는 길, 그리고 실제 이직할 수 있을 만한 회사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갖고 계시는 커리어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가는 거지, 무작정 어떤 회사에 가면 좋습니다. 예, 마치 저기 있는 땅이 또 오를 거니까 저 땅을 사세요, 이런 식의 얘기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만나서 코칭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제가 내드린 과제에 대해서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나서 직접적인 어떤 피드백들을 드리고요. 그 드린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처음에 정해진 어떤 그 사람의 커리어상 달성하고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도움들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그리고 트레이닝도 있다.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인생 경험, 인생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게 어떤 비즈니스 속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으면 좋겠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뭐 이직스쿨이라는 이름을 달고 본인의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뭐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제가 했었던 컨설팅의 일들의 속성들이 사실상 그 누군가 혹은 뭐 어떤 회사에 정리해고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네네. 인건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효과를 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그게 너무나 사업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순진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잘려나가는 것들을 제 스스로 네. 일종의 데스노트를 쓴 거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일종의 제 죄의식을 갖다가 덜어내는 거예요. 예, 뭐 물론 저 때문에 잘려나가신 분들을 셀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 본인이 자른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을 하면 적어도 지금 회사에서 팽당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이룰 수 있을 텐데, 나아가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영학님을 개인적으로 좀 뵙고 싶었던 이유는 참 많은 이제 글들을 쓰세요. 뭐 이렇게 칼럼도 쓰시고 본인 브런치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올리시고, 네. 그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보면서 굉장히 이분이 내공이 만만치가 않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좀 그 센 이야기들을 되게 담담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좋았고, 실제로 이분들이 만나 뵙고 좀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게 좀 컸고, 그런 글들을 쓰시는 좀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네. 많이 쓰시는데 네. 뭐 이렇게 루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이직스쿨 시작할 때 어떤 계기? 네네. 예, 사실 지금의 어떤 코칭의 형태로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원래는 그 잡코리아나 네. 혹은 지금의 원티드 같이 네네. 일종의 이제 그 체험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상을 했고요. 근데 저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5년 전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사실 지금처럼 스타트업의 어떤 붐이나 이런 것들이 혹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먼저 내가 사용자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동안은 계속 그 비즈니스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 전략 또는 기획 이런 쪽에서 있었던 사람들만 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일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근데 그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전달해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알려야 되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보고서 쓰는 거거든요. 네. 네. 십수년 가까이를 갖다 계속 보고서만 쓰고 살았으니 보고서를 쓸 수는 없고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한번 써보자. 근데 마침 그때가 이직스쿨 하기 직전의 상태가 제 무직 상태였어요. 네, 무직 상태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하루 종일 뭐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결혼을 안 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으니 다 큰 아들이 시간이 많네요. 그쵸. 집에만 있다고 생각해 네네. 보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럼 나가서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트북 들고 가서 그냥 앉아서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글을 쓸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뭐 수필이나 시 같은 걸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비즈니스에 특화된, 가장 비즈니스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적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이 써지는 게 쉬워졌어요. 물론 글을 쓰는 순간에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하면 감정을 최대한 배지 않은 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죠. 여왕님 글을 읽어보면 그 뭐 본인도 글을 쓰시다가 아팠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끔 읽다 보면 되게 아프거든요. 되게 팩폭이라 그러죠. 그렇죠. 팩트 때리는 내용들, 특히나 뭐 중간 관리자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제대로 쓰셔서 대충 지금까지 몇 편 정도 쓰셨는지 감이 오세요? 외부의 기관 칼럼하고 네. 브런치에 쓴 거하고 발행하지 않은 거 포함하면 한 7, 800편 정도 될 거예요. 7, 800편. 와. 근데 또- 5년 네. 동안 7, 800편이고요. 그렇게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래도 1년에 100편이네요. 한 그렇죠. 한 편당- 3일에 한 번 네. 꼴로는 글이 나오는 거죠. 거의. 이게 또 한 편당 글의 길이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뭐 그냥 한 몇 줄 몇 문단으로 끝나는 글들이 아니라서 상당히 이게 루틴화가 되고 본인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는 좀 뭐랄까 프레임 이런 네네네. 것들이 없으면 상당히 좀 쓰기 힘든데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컨설팅을 하셨고 네. 그런 거에 좀 특화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컨셉을 잡고 글을 써내기까지 좀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화되기까지는 사실은 1, 2년 정도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처음에는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쓰는 글의 스타일처럼 글을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냥 보고서니까 짧고 간결하고 글보다는 뭔가 다이어그램이나 이제 부연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써왔는데 이제 이런 글들은 사실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먼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뇌피셜에 가까운 것들이다 보니까 네. 처음 시작한 거는 보고서 쓰듯이 먼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의 어떤 구조를 잡고 그 잡은 구조대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예전에 그 백수 시절 네. 아무것도 안 했었던 네, 네, 네. 한 4개월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작업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1일 1글이라고 하는 자체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130일 정도를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하신 그 긴 분량의 글을 매일 쓴 거예요. 네. 그때도 그냥 무직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한 5년 정도 이 이직스쿨 하시면서 그래도 만나 뵀던 분들이 몇 분이 좀 대략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만난 걸로만 따지면, 네. 그러니까 1대1로 만난 네, 것만 네, 네. 따지면은 그것도 한 6, 7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600명. 그럼 그런 분들이 뭐 어떤 경로로 그 영왕님을 찾나요? 뭐 제가 이제 외부에 뭐 요청을 받아서 이제 오픈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고, 대다수가 이제 제가 쓴 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이제 상담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미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뭐 거의 수백 편에 가까운 글을 꾸준하게 써 오셨고 네. 또 그걸 보고 유입이 되는 일종의 컨텐츠들 계속 좀 쌓으셨던 기간이었던 것 같고, 네. 제가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그 만났던 단어들이 있거든요. 욜로, 워라벨, 네. 뭐 퇴사, 이제 요즘에는 뭐 엔잡러, 이직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 단어들이 변하는데 네. 그 주체는 대부분 직장인에 대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저는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 네.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사회가 좀 어떻게 그간에 한 5년간 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다. 조금 뭐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일종의 트렌드라고 봤었을 때 아마 개개인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내용들이 사실은 맞고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봐요. 일부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내용들이 네. 있고요. 또 그것들이 또 비즈니스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파생된 것들도 좀 있고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네. 퇴사와 관련된 네, 네, 열풍이 약간의 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걸 좋게 보진 않았어요. 저한테 이제 이직을 상담을 요청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네네. 근데 그 얘기가 사그러들고 나서는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만둬야 될 순간이 생기고, 당연히 그만둬야 될 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갈 곳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는 거지, 그 퇴사를 계획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좀 하고 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욜로의 삶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에 대해서 큰 어떤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그냥 돈 버는 것, 딱 그 정도 레벨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자기 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끌고 가고 전문성을 가져야 될지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대세가 되고 대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본인의 개발을 위한 상담. 네. 이 맞나요? 아니면 그 외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퇴사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 그냥 들어봤을 때 좀 이유가 합당치 않지만 상담을 하는 게 좀 많을까요? 굳이 비율로 따지면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갖고서 오시는 분들이 한 8 정도 되고요. 아, 네. 네, 나머지 단순하게 이제 이직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 글을 좀 더 집중해서 보지 않으신 분들이 네네네. 대다수가 이제 공짜네?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즉석에서 가고 싶은 회사를 갖다가 받고 네. 그 회사에 당신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네. 결국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보고 연봉을 그냥 띄우려고 혹은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일하려고.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계속 일을 못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나 그 의향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예,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그동안 해왔는지.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해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받고 계시는 연봉보다 더 연봉을 높이시려면 본인 실력을 갖다가 더 높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일종의 팩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다들 좀 위로받고 싶어서 갔다가 또 되게 좀 뜨끔한 경우들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는 위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로해줄 이유가 없죠. 그 위로가 될까요? 명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이게 더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후자 쪽에 계시는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일이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과 인생을 동일선상에 놓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 라이프 스타일에 자기 일을 갖다가 잘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진지하게 들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단순히 회사를 지금 회사에서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싶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탐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제 한 10년을 생각해 보면 네. 제가 팀원 때 이직하고 싶을 때가 있고 네. 조금 더 뭐 시니어 레벨이나 팀장이나 네. 이때 또 이직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 둘의 차이가 있듯이 상담을 하실 때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 네. 네. 근데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가 결부가 돼 있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주니어라고 봤었을 때 한 5년차 미만 그러면 연령대라고 봤을 때 한 20대 중후반부터 한 30대 초반 정도다. 그러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어느 정도냐 몸담고 있는 시장, 업계 그리고 회사는 어디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갭이 이미 어느 정도 이뤄낸 시니어와 이제 앞으로 이뤄가야 될 주니어는 사실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니어가 시니어보다는 훨씬 더 제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다룬다. 네네. 그 사람의 어떤 인생, 일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봤었을 땐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만약에 시니어다. 시니어면 뭐 10년 이상. 지금 이제 네네. 네, 미더맨 분은 이제 네. 시니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결혼했냐 안 했냐. 예, 당연히 결혼 안 했으면 막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잠깐 쉬어도 예? 그동안 어느 정도 벌어놓은 돈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쉬면서 좀 진중하게 집중해서 남은 인생을 좀 설계해 봅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뭔가 정기적으로 매월마다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리고 부양해야 될 가족까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종의 그 헤드헌팅에서 말하는 이직과 네. 이직 스쿨에서 생각하는 이직과 조금 좀 결이 다른 느낌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헤드헌터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단순히 회사를 옮겨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인생까지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헌터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네네. 결국엔 그 사람이 회사를 옮겨야지 그렇죠. 그리고 옮겨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다녀야지 그러면 당연히 하향 지원 또는 비슷한 레벨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연결 관계, 연결 고리를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뭐 스타트업에서 기존 기업으로 또는 기존 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혹은 해외로 또 해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옮겨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대다수가 커리어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갈 회사에 대한 고민보다는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적응하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제가 인생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일의 속성, 성격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회사하고 매치업 됐었을 때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만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가이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코칭을 하면서 트레이닝까지 시켜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잘 적응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거기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을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거죠.